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어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간 그래도 좀 보충을 해야겠죠. 아버지께서 이제 좀 저속으로 충전하는 게 오래 쓰는데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딱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게 맞긴 한데, 실생활에도 아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틀렸다고 느끼는 면도 조금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딱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제 옛날 영상을 보면 슈퍼차저를 그냥 잊으시고 계속 쓰셔도 열화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비온이라고 노르웨이 유명 유튜버 계시죠. 제가 종종 이렇게 참고하는, 슈퍼차저로만 충전하면은 요즘 차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 2020년 모델 3만 하더라도 대략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만 킬로미터가 좀 안 돼가지고는 결국 배터리 충전 속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속으로 충전하는 게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인 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잊고 쓰셔도 별 무리 없습니다. 그냥 오래, 아주 진짜 극강으로 오래 쓰시겠다, 막 50만 킬로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면은 별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충분히 영향을, 데미지를 가는 행위인 건 맞고, 그리고 나중에 한 20만 진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만약 슈퍼차저 좀 더 헤비하게 썼다 그러면은 충전 속도가 제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늘 제가 FSD를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주식 얘기를 하면은, CNN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핵심 또 포인트긴 하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근데 세금도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지만, 중요한 건 계속 주식 보유량은 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그 옵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금 때문에 많이도 파시지만 계속 주식 수는 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안드레 카파시의 이런 트윗을 보고 오토 라벨링이 좀 많이 진화한 것 같다라는 영상의 댓글에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이야기고,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얘기고, 아직 완성형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잘해보자라는 이야기다라고, 이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오늘 한 FSD 베타 10.6 릴리즈 노트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라벨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게 저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를 정말 완전히 날려먹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좀 더 이 높은 구독자님들 수준에 좀 그래도 부합하고자, 좀 더 이 안드레 카파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아직은 이 라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정보를 더 줘서 라벨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예전 영상 보면, 여기 보면 지금도 여기서 보이지만 바운딩 박스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만 태깅해서 데이터를 줬다라면은, 이제는 클래스라든지, 그러니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여러 이런 세그멘테이션들이 있는데 정보들을 더 다양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태깅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에 각종 얼마나 많은 정보를 더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보면 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주지 않으면은 그 이상 트레이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컴퓨터들 알아서 오토 라벨링 하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태깅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상세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는 더 기존에 있는 안 그래도 많은 엄청난 비디오 데이터에 이제 오토 라벨링을 통하는데, 거기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태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거 미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잘해보자라는 거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벌써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확장하는 거죠. 근데 그럼 경쟁사들은 이런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이런 상세 태깅하는 것도 갖추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정말 원탑이지 않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릴리즈 노트를 보면은 지금 리콜 레이시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더 올라가고 있고 속도 예측이라든지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 여러모로 지금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한 것들이 조금씩 적용이 돼서 이렇게 성능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의 세그멘테이션을 오토 라벨링가 물론 사람이 좀 개입은 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통한 이제 데이터의 질을 높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행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릴리즈 노트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가폭이 뭐 1, 2%가 아니라 지금 뭐 두 자릿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멀징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도 계속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획기적인 게 아니면은 진짜 이 부분은 테슬라 혼자 다 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참 넘보기가 이 부분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릴리즈 노트에 저도 당했죠. 그리고 유명 유튜버인 데일리 테슬라의 랍도 이걸 당했는데요. 제가 이미 2번 경고 먹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뺏깁니다. 근데 제가 핸들을 안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잡고 있고요. 잘 잡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눈을 못 팔아요. 진짜. 칼같이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칼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테슬라 화면만 좀 보더라도 딴 데 보지 말라고 경고를 내립니다. 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은 경고가 굉장히 나오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이 경고가 더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라고. 근데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GM의 슈퍼크루즈라든지 포드 마기의 뭐 블루크루즈 그 아이 트래킹하는 센서를 따로 달았죠. 근데 테슬라는 그 실내에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제가 눈이 어떻게 향하는지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강점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이다를 꼭 써야 된다라는 진영에도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꼭 그런 어떤 아이 트래킹에 의해서 센서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기똥차게 알아냅니다. 밤에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카메라만으로 이게 눈 추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잡고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니터를 조금 조작한다라든지 잠깐 눈이 한눈 팔게 되는 게 계속 지속되면은 금방 경고가 나고 이게 금방 당하더라고요. 랍도 최근 올린 영상에서 이걸 당해가지고 날씨가 역시 안 좋았죠. 그래서 FSD 베타가 정지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좀 공감하는 그런 면들이 느껴져서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GM이나 포드의 그런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는 돈만 더 들지 도대체 뭘 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이 데이터 관리 능력과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참 대단하다. 이거 정말 아예 다른 방향으로 치고 오지 않는 한 진짜 AI를 쓰고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태깅하는 수준으로 온다 그러면은 아직도 적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례로 제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면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 미국은 저희 아버지도 이걸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이게 신호등을 이렇게 줄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흔들려요. 저희 아버지도 이게 태풍에 오면 저게 안 떨어지냐, 실제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매우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등이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신호등을 많이 걸어 놓는데 생각외로 잘 이거를 트래킹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어느 걸 해야 될지 그리고 약간 이렇게 빛이 새거든요. 파란불일 때. 근데도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좌회전도 잘 하지만 뒤에 쫓아오는 차가 너무 바짝 붙으면은 이게 멀징할 때 좀 힘든데 10.6에서는 그런 게 나아졌을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좀 놀라웠던 점은 물론 이제 두 개 다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이 보시면 앞에 공사 구간입니다. 이 공사 구간이라 가지고 이 앞에 차들을 다 보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차들 다 가고 이게 파란불로 바뀌니까 슬금슬금 크래핑을 하더니 여기로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완수 못했습니다. 완수 못하고 도중에 큰
4를 받을 뻔해서 제가 얼른 개입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갈 생각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고무적이었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진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도중에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 그건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잘 하기가 힘든 게 그렇게 FSD 베타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눈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뭐 카메라를 설치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를 기똥차게 알아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 유명 유튜버 랍도 그런 게 당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촬영을 좀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긴 합니다. 이러다가 더 많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FSD 베타를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튼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공사 구간도 다른 라인에 있는 것도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공부적입니다. 물론 완수를 잘 하진 못했지만 10.6에서는 기대를 하고요. 그 외에 도로에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탑은 맞는 것 같다. 진짜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걸 몸 소재가 그냥 이렇게 차로 느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테슬라 뉴스로는 뭐 구독자님께서도 이걸 좀 남겨주셨는데 이 중국으로부터 그래파이트, 흑연이죠. 그리고 배터리의 애너드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정부한테 좀 이거를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 흑연인데 그냥 아무 데서나 얻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흑연이 연필심 이런 게 있죠. 자,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은 다이아몬드, 그래파이트, 아모버스 카본 이게 다 카본이죠. C로 돼 있죠. 근데 이런 배열을 갖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게 층상 구조라고 하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여기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는 이런 구조가 그래파이트인데 값이 싸면 쌀수록 요 비중이 그러니까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요 층들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모포스화되는 좀 더 가루가 되는 뭐 똑같이 이렇게 그래파이트인데 이런 뭔가 규칙적인 면들이 줄어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아마 하이 퀄리티 그래파이트 예를 들면 하이 퓨어리티 HOPG 막 신테릭 HOPG 같은 경우는 싸구려 다이아몬드 후려칠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혹은 내추럴 그래파이트 중에서도 이렇게 익스폴레이션 할 때 이렇게 뜯어냈을 때 요 한 층을 그래핀으로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탄소 한 층이 그래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핀 배터리, 뭐 연구용 그래핀, 초 하이 퀄리티 그래핀은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띄어낼 수 있게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은 그러니까 그래파이트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겠죠. 이렇게 이런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제 배터리용으로 뭔가 하이 퀄리티로 정제된 게 중국으로부터 좀 수입하고 싶은데 그거 좀 낮춰달라는 건데 그게 좀 삐그덕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배터리용 그래파이트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퀄리티 재료들이 배터리 성능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제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료들로 쓰는데 왜 배터리 성능이 이렇게 안 좋지? 라고 하면은 거기에 퀄리티나 그런 어떤 리파이너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리파인이 잘 됐는지 정제가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라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참 여러모로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함으로써 참 가격이 이래저래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이오닉 5입니다. 참 아이오닉 5 한국에서도 좀 칭찬을 받는 것 같고 요즘 상을 좀 받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뭐 자동차 상은 뭐 워낙에 많이 뿌리니까요. 드디어 EPA 기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한국 기업이라 응원을 해주고 싶어도 미국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이오닉 5를 칭찬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나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올해 다 가는데 끝났죠. 뭐 유럽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내줬지만 미국 시장에는 너무 이게 미뤄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좀 칭찬하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예정대로 전비는 그다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폭스바겐 ID4나 포드 마기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전비가 보면 저번에 제가 보면은 루시드 에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큰 대형 세단이 100마일 가는데 30kWh를 안 씁니다. 20대입니다. 앞에가 2자예요. 근데 아이오닉 5 보면은
주행거리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륜구동으로 롱레인지 버전은 300마일을 넘었더라고요. 그건 좀 축하할 면인 것 같습니다. 북미 버전에는 배터리를 좀 늘린 것 같은데 한국도 좀 늘린 것 같죠, 최신 버전에는. 그래서 주행거리를 그래도 괜찮게 뽑았다. 확실히 후륜구동으로만 가면 주행거리가 이렇게 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테슬라도 그걸 만들어주면 좋은데 팀킬 날까봐 절대 안 만들어주죠. 올휠 드라이브 256마일 좀 요거 아쉽습니다. 전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옵션으로 휠을 크게 장착하시게 되면 극악의 전비를 그리고 엄청나게 줄어든 주행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휠을 저는 그래서 추천하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는 주행거리가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도 다른 내연기관 대비해서 그래도 전비나 주행거리를 좀 높게 뽑아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빨리 미국에도 좀 본격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